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2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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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2학기 내내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 자, 미적분이라는 수업인데 몇 가지 안내사항만 좀 하고 갈게요. 아까 OT는 아까 조금 전에 했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수업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아마 여기서는 이제 선행을 해온 아이들도 있을 거고 안 해온 아이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주의사항 얘기하겠습니다. 자, 선행을 만약에 해왔던 아이들은 제발 제가 부탁인데 수업 시간에 더 집중하세요. 그러면 선행해온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해왔다는 것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학습 태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선행학습을 그렇게 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딴 것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여러분 생각해봐. 나중에 가가지고 대학 가서 선행학습 해가지고 대학 갈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아예 생판 모르는 내용을 처음 듣는 수업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들은 내용 그냥 편하게 수업 듣는 게 익숙해지면 대학 가서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아이들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이제 제 강의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두 번째 듣는 거라고 생각하고 선행학습 해왔다가 아니라 이전에 수업을 들었고 이번 주에 두 번째 듣는 거고 좀 더 내가 면밀하게 듣겠다는 생각하시고 더 다른 애들보다 더 집중해야 돼요. 만약에 공부할 의지가 있는 아이들은 선행을 안 해왔으면 이 자리에서 굉장히 귀를 쫑긋해서 들을 수밖에 없어. 처음 듣는 내용이니까. 듣고 나면 당연히 뭐야? 이해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왜 그렇지? 왜 저렇지? 하고 더 질문을 하게 되고 왜 그런지 더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학업 역량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선행을 해온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뭐야? 처음부터 얘기하는 내용들 지겨워 죽을 거잖아. 근데 그 내용을 잘 듣는 연습을 하시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됐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선행해온 아이들은 그것 좀 유념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선행을 안 해오고 이게 처음인 아이들도 있죠. 그죠? 선행이 아니고 예습해온 아이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다. 선생님이 예습을 권했는데 사실은 예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 학원 가서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냥 한번 읽어보고 오는 거 이런 거 하는 아이들은 태도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 혼자서 공부했기 때문에 다시 들어도 모르는 거야. 그렇지만 오히려 좀 더 수업을 들을 때는 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아예 안 해온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안 해와도 괜찮아요. 다만 뭐가 힘드냐면은 수업 처음 듣는 거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알겠죠? 뭐라고요?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면은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들으려고 해야 되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쌤한테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원래 정상이다라는 거를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뭔가 처음 배우는 거는 항상 어려운 거예요. 초반에 얘기했죠. 공부의 원래 어원이 뭐라고? 벌써 까먹었나? 이거 맞춘 사람 내가 나중에 뭐 사줘야겠다. 고통스럽다. 세 글자인데. 자, 5초만 하겠습니다. 5, 4, 3, 2, 배우다. 1. 알다? S다. 그래서 원래 공부라는 거는 애쓰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힘든 거예요. 그만큼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고. 그게 점점 애쓰는 노력들이 계속 쌓이면은 뭐가 느는 거냐면은 그때의 학습 역량이 느는 거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는 당연한 거니까 수업 시간에 나는 힘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힘들지 않고 수업 시간이 너무 재밌고 재미있는 건 괜찮은데 수업 시간이 너무 수월하고 쉽잖아? 그럼 그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얻어간 건 없다는 반증이에요. 그게. 궁금한 게 생겨야 되고 오 그렇구나 이렇게 그런 어떤 감탄사들이 나와야 돼. 그래서 나는 수업이 그날의 수업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의 가장 큰 지표는 그 수업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감탄사가 나왔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오늘도 많은 감탄사가 나오길 바라면서 자, 수업을 시작할게요. 준비됐어요? 네. 자, 펴보세요. 자, 미적분 펴보시면 저번에 쌤이 예습에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었다, 그지? 만약에 따로 예습을 방학 동안에 안 해왔어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늘 오기 전에, 그죠? 그 전에 쉬는 시간에 우리 딱 한 장, 한 장 반 정도만 항상 나갈 거야. 보면 진도로 보면 교과서 진도는.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반 좀 여유 있게 한다고 하면 2장 정도 읽고 오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배우는 미적분 원에 어떤 목차가 있는지를 좀 볼게. 한번 목차 한번 볼래요? 목차. 목차 보시면은 여러분 큰 단원 3개가 있습니다. 큰 단원 3개 뭐가 있는지 한번 읊어줄래요? 첫 번째 함수의 극한과 연속. 자, 두 번째 미분. 세 번째 적분. 이렇게 크게 3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1학기 때랑 마찬가지로 1단원이 끝나면 단원평가 1 지필평가 볼 거고요. 요거 끝나면 단원평가 2 지필평가 볼 거고요. 마지막 기말고사 적분 볼 겁니다. 됐죠? 똑같지, 그지? 자세한 내용은 교과계획서 올려놓은 교과계획서 확인하시고요. 자, 이 순서로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자, 미분법, 미적분이니까 여기 주인공은 누구겠어? 미적분이겠죠, 그죠? 미적분은 미분과 적분을 합쳐놓은 말입니다. 미적분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교과서 교육과정이 계속 바뀌더라도 무조건 이 순서거든. 어떤 순서냐? 먼저 극한을 무조건 배워요, 제일 처음에. 그리고 나서 미분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적분을 배웁니다. 이 순서가 한 덩어리예요. 왜 한 덩어리인 줄 알아요? 연결되고요. 맞아요. 연결되고요. 미분은 극한으로 정의가 돼요. 뭐라고? 미분의 정의가 뭐냐면 극한으로 정의가 돼요. 극한으로. 그러니까 극한을 모르면 미분을 정의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오늘 극한의 가장 첫 부분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러니까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가 뭐라 그랬지? 약속. 영어로는 definition. 정의는 우리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딴지를 걸 수 없는 거라 그랬다, 그지? 왜 미분을 저렇게 정의했나요? 왜 저렇게 약속했나요? 우리가 따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기로 정해놓고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미분은 극한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적분은 뭔지 알아요? 굳이 얘기하자면 미분의 계산을 할 때는 미분의 역연산입니다. 미분의 역연산. 무슨 말이냐? 만약 어떤 식이 있잖아요, 그죠? fx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을 미분한 식을 나중에 지금 그냥 프라임이라는 요 표시를 붙여가지고 fx를 미분한 것을 f'x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냐면 여기로 갈 때 요 과정이 뭐냐면 요 과정이 뭐라고? 미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미분을 한다고요? 극한으로 미분을 한다고요. 오늘 배우는 극한으로. 근데 아직 극한이 뭔지 모른다, 그지? 괜찮아요. 괜찮아. 자, 그리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적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분한 이거는 미리 잠깐 얘기하면 미분은 그냥 극한 계산하듯이 하면은 미분은 다 돼. 모든 fx는 미분이 다 됩니다. 극한만 가능하다면. 근데 극한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면 미분도 불가능한 거야. 근데 대부분은 극한 계산하는 게 가능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극한이 가능한 것은 미분 계산이 가능하겠지. 그러면 대부분의 식들은 미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극한에 따라서 그냥 계산해 주면 돼요. 근데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시면 어떤 게 적분이 가능하냐면 얘를 미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지. 맞죠? 그래서 적분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뭘 미분하면 얘가 되지를 알아야 요 놈의 적분은 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걸 아무리 찾아봐도 뭘 미분해서 얘가 나왔는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 있는데 여기 적분하라는 건 얘기는 뭐냐면 미분의 영연산이잖아. 그지? 내 말 지금 이해되나? 그러면은 뭘 찾아야 되냐면 적분은 뭘 미분하면 얘가 됐지를 찾아야 돼. 근데 뭘 미분해서 얘가 됐는지 찾을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적분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적분의 계산은 미분의 영향을 받아요. 일단 큰 그림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뭐 지금 전문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메커니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미분이 쉬울까요? 적분이 쉬울까요? 미분이 훨씬 쉬운 거야. 왜냐하면 극한만 알면 계산은 그냥 됩니다.
미분보다는 뭐가 훨씬 어렵겠어? 적분이 어렵겠죠. 적분은 계산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없어요. 뭘 알아야 되냐? 뭘 미분해서 얘가 됐는지를 알아야 적분의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적분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전통적인 미국 대학교에서 되게 그 전통이 있는 적분 대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서울대에서도 처음으로 이제 적분 대회를 시작했어요. 왜 이게 가능한? 미분 대회라는 건 있을 수 없어. 왜 있을 수 없을까?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적분은 얘를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냐면 뭘 미분하면 얘가 됐을 거에 대한 걸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식변환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적분 대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막 토너먼트 형식으로 막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같은 서울대에서 이제 1회 적분 대회 했다고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걸 배우는 게 미적분 원이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배워요? 요거의 심화 과정이 고3 1학기 때 아마 개설될 것 같은데 미적분 2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여기에 첫 번째 단원과 두 번째 단원과 세 번째 단원이 뭔지 알아요? 여기는 당연히 모르겠죠, 그죠? 여기는 수열의 극한이고요. 여기는 미분법이고요. 여기는 적분법입니다. 보세요. 구조가 어때? 완전 똑같지? 똑같아요. 다만 여기는 뭐야? 극한이긴 극한인데 수열의 극한이라는 대상만 좀 다른 거야. 얘 가지고 당연히 뭐야? 미분법은 당연히 극한으로 정의가 되는 거 똑같고 적분은 뭐야? 미분법의 역연산이랑 이걸 알아야 되는 건 똑같아요. 완전히 껍데기는 똑같아. 근데 뭐만 다르냐? 미분하고 적분하는 함수의 대상이 달라요. 여기서는 뭐만 미분하냐면 미분과 적분하냐면은 다항함수만 다룹니다. 다항함수가 뭐죠?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거.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다항함수.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다루는 함수는 다항함수 말고 나머지 함수들을 다뤄요. 이런 것들을 조금 전문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초월함수라 그럽니다. 근데 별게 아니라 우리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 다항함수 말고 무슨 함수 배웠어?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의 미분, 적분을 배우는 게 미적분 2입니다. 껍데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로가 뭐 공학 쪽이다, 이공계 쪽이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미적분 2는 수능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수능에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좀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걸 시험 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깊이 있게 해야 되지만 물론 이게 심화 버전이긴 하죠. 하지만 조금 더 편하게 배울 수 있으니까 진로와 연관이 있으면은 고3 때 올라가서 이것도 하시면 됩니다. 껍데기는 똑같아요. 형식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미적분 1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좀 큰 그림이 좀 보이나요? 네. 어쨌든 세 가지야. 처음에 뭐? 극한. 두 번째 미분. 세 번째 적분. 끝. 됐지?